자, 다음은 바로 자막이에요. 자막 굉장히 많이 쓰죠, 편집하는데. 예를 들어 브이로그 같은 것들, 유튜브 영상들에서 쭉 보면은 자막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의 형태도 굉장히 친절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리셋,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이 이미 다 되어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트랜지션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가공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무엇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먼저 보고 올게요. 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먼저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y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막의 색이라든가 어떤 효과들을 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보통. 스타일.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프리미어 프로의 자막의 순서는 자막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어떤 색깔과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파이널 컷은 어떨까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 반대겠죠. 자, 먼저 어떠한 효과가 이미 들어있는 자막 스타일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자막 글자를 넣게 되는 방식입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은 따로 없어요. 그냥 스타일일 뿐이에요. 자, 다음은 출력 포맷이에요. 출력 포맷. 자, 다음은 이 출력 포맷입니다. 자, 출력.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휴대폰을 갖고 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출력 혹은 익스포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내보내는 형태, 어떤 형태로 내보낼 것인가? 자, 이걸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 MP4 알아요? 출력 포맷이. 자, 혹은 AVI 혹은 MOV 이런 것들이 바로 출력 포맷이라고 하는 건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많은 형태로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MOV라는 형태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컴프레셔를 통해서 새롭게 인코딩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점이죠. 자, 근데 일단은 프리미어를 먼저 보고 올게요. 프리미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용량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치만 이렇게 다양함 속에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단점은 어떤 거냐? 느리다. 자, 출력하는데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파이널 컷 프로는 어떻다? 출력 속도가 빠르다. 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된 이유는 이 애플은 최적화에 가장 신경을 쓴 거예요. 최적화. 자, 그렇다면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내보내 사용해라.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출력 포맷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가지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이것도 어려운 단어예요. 렌더링은 무엇이냐? 이것도 다음에 깊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편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수없는 비디오와 수많은 사운드, 수많은 자막, 수많은 효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뽑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이 각각의 어떤 비디오, 음악, 자막, 효과들은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음식을 만들 때 이 재료들을 다 그냥 썰어놓고 배열하면은 음식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조리를 해야 돼요. 바로 섞어서 조리 형태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조리 단계를 우리는 렌더링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디오와 음악, 효과, 이 모든 것들을 렌더링,
조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렌더 이렇게 써져 있죠. 백그라운드는 뒷배경, 렌더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조리. 자, 렌더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겁니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만들다 어디에서? 뒤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는 결론은 무엇이다? 렌더링을 뒤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실수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편집을 하고 있지만 파이널 컷 내부 프로그램에서는 이 렌더링, 이 재료들을 조리하는 과정을 알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편집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재생을 했을 때 많은 효과들이 있으면 느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렌더를 하면은 하나의 음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더가 되지 않으면은 뚝뚝뚝뚝 끊기겠죠. 자,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이러한 백그라운드 렌더를 통해서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재생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수동이라고 써져 있죠. 수동. 말 그대로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단축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야만 렌더링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양이 조금 부족한 컴퓨터에서 영상을 만들 때 많은 소스들을 집어넣고 영상을 재생하면은 뚝뚝뚝뚝뚝 끊겨요. 그래서 많은 소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렌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자,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더 만들고 싶은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바로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엔 이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동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 애프터 이펙트를 꼭 우리 수업에도 있으니까 이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때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널 컷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냐? 바로 모션 5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자, 이거는 파이널 컷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쉽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모션 5와 애프터 이펙트를 서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디에 더 가깝냐? 모션 5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분리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프리미어 프로처럼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애프터 이펙트라기보다는 파이널 컷 프로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모션 5도 배울 거니까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